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너가 해 라고 말하는 문장을 배워보실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남자애가요. 책을 한 권 사고 싶어요. He wants to buy a book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말이 참 딱딱하죠. 문법 용어는 왜 이렇게 딱딱할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예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요. 기계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답이 있어요. for 목적어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영어로 바로 나올까요? 아니죠. 뭐냐면요.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은 까먹으셔도 돼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요. 결국 이 투 동사를 누가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 동사를 누가 하냐. for 목적어도 맞아요. 그렇지만요. 항상 for 목적어가 to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니고요. for 목적어가 안 쓰일 때가 훨씬 많고요. for 목적어가 없으면요. 이 to buy 하는 거. 누가 지금 책 사고 싶어요? 이 주어. 그가 책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or 사람이 없으면요. 기본적으로는 문장의 주어가 to 하는 거예요. to buy a book, 책 사고 싶은 사람은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to 동사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주어인데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Could you find a book for me? 저를 위해서 그 내가 사고 싶은 책을 찾아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He wants the clerk to find a book. 여기서는 to find를 누가 해요? 그가 해요? 그가 찾나요? 아니죠. 그죠? 점원이 찾기를, 점원이 그 책을 찾아주기를 그가 바라는 거죠. 이처럼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길 바라면요. 너무 간단해요. to 앞에 그 원하는 사람을 넣어주면 돼요. 이처럼 목적어가 쏙 들어가면 to를 하는 사람. 어렵게 말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런 말 모르셔도 괜찮아요. to를 하는 사람이 누가 돼요? 목적어가 돼요. 해석해보시면 점원이 책을 찾기를 그가 원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목적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에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해주지 않으면 문장 전체의 주어가 to를 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주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을 to 앞에 쏙 넣어주면 돼요. 되게 쉽죠? 내가 만약에 어딜 가고 싶어요. 그러면 I want to go 하면 되죠. 근데 내가 가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 남자애가 걔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I want him to go. 힘만 쏙 넣어주면 되죠. I want him to go. 만약에 또 슈퍼맨이요. 내가 나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 돼요? I want to save the world 하면 내가 나라를 save the world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슈퍼맨이요. 이제 피곤해요. 아파요. 그래서 야 배트맨아 네가 좀 나라를 구해라. 네가 구해라 라고 시키려면 I want you to save the world. 너만 쏙 to 앞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이 딱풀 to가요. 형용사 뒤에서도 동사를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to 동사 원형. 그냥 동사 딱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속에 동사가 이미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동사를 또 쓰고 싶으면 to로 연결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형용사들 한번 보시면요. happy, glad, pleased 전부 다 기쁜, 행복한 이런 의미고요. proud, 자랑스러운, 그리고 afraid, 두려운, relieved, 안심하는, 안도하는, sorry, 유감스러운, 미안한, 그 다음에 surprise, 놀란. 공통점이 뭐예요? 이 형용사들의 공통점 뭘까요? 감정이죠. 전부 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서 to가 붙으면요. 행복하긴 행복한데 왜 행복한지, 자랑스럽긴 자랑스러운데 왜 자랑스러운지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원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해 주게 되는 건데 예문에서 보시면요. We are proud.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뭐 하게 되어서 자랑스럽냐면요. To announce. 발표하다, 공지하다 이런 의미죠. 발표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뭐를 발표해요? The winners of this year's contest. 올해 대회의 수상자, 우승자를 발표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느끼긴 느끼는데 뭐 하게 되어서 그렇다라고 동사를 연결할 때 또 to를 딱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보시면요. Ray is afraid. Ray는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뭐 하게 되어서 to go to the hospital tomorrow. 내일 병원에 가게 되어서 두렵습니다. 두렵긴 두려운데 왜 두려운지
뭐 하게 되어서 두려운지 마찬가지로 to로 연결해주고 있고요. 그럼 우리 같이 하나 영작해 보실게요. 그 소식을 접해서 너가 놀랬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너라는 주어가 또 생략이 되는데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주어는 you를 쓰면 될 거고요. 논란이라는 형용사 surprise 쓰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지금 놀란 거면 are you surprised 하셔도 되고요. 과거에 놀랬었니? 라고 하려면 과거 시제로 were you surprised 하시면 되겠죠. 너 놀랬었니? were you surprised? 근데 뭐 하게 되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놀랬니? 라고 물어볼 건데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소식을 접하다. 어떤 소식을 들은 거니까 hear 하셔도 되겠지만요. 이번에는 여기서는요. receive, 뭔가를 받다, 그 소식을 받다라는 의미로 receive라는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receive라는 동사, 만능 딱풀 to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To receive the news,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접하게 되어서 놀랬니? 이렇게 동사를 그냥 to로 바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 없죠? 네, nouns, 명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명사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해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countable nouns 그리고 uncountable nouns로 나뉘게 되는데 countable 의미가 뭘까요? count란 단어가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의미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저녁에 뭐 해요? 카운트다운 하죠. 카운트다운 하는 게 뭐예요? 10, 9, 8, 7, 6 이런 식으로 세는 거죠. 그래서 count라는 동사는요. 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countable 하면 셀 수 있는, 앞에 on을 붙여서 uncountable 하면 셀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제가 굳이 이걸 한국말로 쓰지 않고 영어로 쓴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요 C랑 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사전을 찾아보실 때 명사를 찾아보시면 그 명사 옆에는요. 항상 C 아니면 U 이런 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다, 이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그 사전에서 명사 찾아보실 때는 이것도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어로 써봤고요. 이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한국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 한국말은 명사가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의식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1시간 강의를 들으시고서 내가 셀 수 있는 없는이 문법 용어로는 뭐 가산 불가산이죠. 네, 가산 불가산을 내가 오늘 마스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먹지는 마세요.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저도 아직 뭐 신문을 보다가 새로운 단어를 봤으면 이게 셀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평생 공부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 셀 수 있다 없다의 감을 잡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네,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컵을 한번 보세요. 컵은요, 여러분들 컵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손잡이도 달려있고요. 액체를 부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이처럼 뭔가 구체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면 그건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컵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당연히 셀 수가 있을 거예요. 컵 말고도 또 예시를 들어드리면 dog, 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셀 수 있겠죠. 개와 같은 동물도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eacher, 선생님은 사람이죠. 선생님 말고도 사람은 다 셀 수 있어요. 뭐 소년이라던가 남자라던가 여자라던가 사람은 전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lower, 꽃 같은 것도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셀 수 있는 명사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좀 세고 싶어 하죠. 여러분 돈 받으시면 이게 몇 개 있지? 하고 이렇게 세보잖아요. 세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명사가 조금 더 많고요. 불가산명사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불가산명사의 개념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실 때 불가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네, 불가산도 한번 보실게요.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을 한번 보실게요. 물은요, 여러분 셀 수 있을까요? 나 오늘 물을 300방울 마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죠. 액체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딱 봐도 세기가 어렵겠죠?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air, 공기 같은 거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세겠어요? 그쵸? 그리고 love, 사랑이나 health, 건강 같은 것도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예시를 좀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다 보니까요. 하나일 때 단수와 그 다음에 둘 이상일 때 복수로 나뉘게 되죠. 단수와 복수로 셀 수 있는 명사는 또 한 번 나뉘게 돼요. 영어는 뭔가 이렇게 한 개 있는 걸 조금 더 특별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일 때 단수와 두 개 이상일 때 여러 개인 복수로 나뉘게 되는데 앞에까지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강의 들어보시면 많이 배우신 내용일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집중을 하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이 시작이 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는요. 절대로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요. 영어에 cup, dog, teacher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앞에 항상 뭔가를 붙여서 같이 써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나 on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a cup, a dog, a teacher, a flower 같이 단수명사 앞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말고도요. the, 그거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 cup, 그 cup, the dog, 그게처럼 the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격, my나 your, his 같은 소유격을 써서 my cup, 내 cup, my dog, 내 개 같이 앞에 소유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단독으로 쓸 수는 절대 없어요. 앞에 뭔가 항상 붙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꾸만 놓치시거든요. 그 다음에 복수 같은 경우는 뒤에 s를 붙이죠. cups, dogs, teachers, flowers 같이 뒤에 항상 s를 붙여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여도 마찬가지로 뭔가는 붙죠. 앞에 뭐가 붙거나 뒤에 뭐가 붙거나 셀 수 있는 명사는 항상 뭔가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복수명사가 되면 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s를 붙이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이 cups, dogs, teachers, flowers 앞에 아무것도 없이 쓸 수는 있고요. 또 더도 당연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컵들, the cups, the dogs, the teacher 같이 더도 쓸 수가 있고요. 소유격도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나 어는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개라는 의미의 복수와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앞에는 어는 쓸 수 없고 단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서 딱히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어를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여러분 지금 방을 한번 둘러보시고 집에 있는 사물들을 한번 어를 붙여서 불러보세요. A chair, a desk 이런 식으로 어를 자꾸 넣어서 말씀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가 없는데 one, two,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붙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on도 하나라는 의미인데 셀 수 없는 명사의 하나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 개라는 복수의, 단복수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라는 s도 뒤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uncountable nouns 앞에도 the나 my 같은 소유격은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붙는 거, 뒤에 붙는 거 이런 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the, my 같은 건 뒤에서도 또 다루실 거기 때문에 일단 잊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단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 복수는 뒤에 s가 붙는다. s가 안 붙는 불규칙한 명사들도 있죠. children, people 같은 명사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베이직에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터미디엇에서는 따로 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좀 낯서신 분들은요. 베이직 교재 보시고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one, two 같은 숫자 붙일 수 없고 on도 쓸 수가 없고 뒤에 복수에 붙이는 s를 붙일 수도 없다는 거. 그렇지만 복수와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독으로 쓸 수는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를 세고 싶을 때는 어떻게 세면 될까요?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에 담아서 세면 돼요. 셀 수 없는 물을 셀 수 있는 컵에 담아가지고 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용기를 붙여가지고 쓰시면 돼요. A cup of water. 그 다음에 2 bottles of water.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용기에 담아가지고 세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용기에다가 s를 붙이셔야지 2 bottle of waters 이런 말은 없겠죠? 셀 수 없는 명사에 s를 붙일 수 없으니까요. 관사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관사에서 관자가 갓관자예요. 갓이라는 게 옛날에 썼던 모자죠. 그래서 명사가 쓰는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앞에 오게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명사가 셀 수 있다 없다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요. 이 명사가 특정한 건지 콕 집는 이거 구체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막연한 개념인 건지 콕 집는 건지 막연한 건지 그거를 보실 거예요.
한국말에는 또 이렇게 명사를 특정한 건지 막연한 건지를 구분해서 보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사도 명사 더불어서 명사, 관사 두 가지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관사 같은 경우도요.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감을 익히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다 끝내시긴 어려워요. 오늘은 기본 개념만 또 잡으신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명사를 보실 때는요. 특정한 거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뭔지 아는 거예요. 막연한 거는요. 상대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그래 이거 네가 아는 그거야 인 건지 아니면 너는 모르는 어떤 거야 인 건지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거, 뭔지 아는 거, 구체적인 거, 명확한 거 앞에는요. 콕 집는 the, 그거라는 the를 붙여주시면 돼요. the 같은 경우는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그리고 복수,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모든 명사와 함께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더는 단수, 복수, 셀 수 없는 명사에 다 쓸 수 있고요.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Look at the sky. 하늘을 좀 봐봐. 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느 하늘? 하늘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이 하늘 아니면 저 하늘? 이렇게 물어볼 일이 있어요? 없죠. 하늘은 우리 위에 떠있는 그 하늘 하나밖에 없으니까 명확하죠. 상대방이 뭔지 알죠. 이런 거에 더를 쓴다는 거예요. 꼭 굳이 이거를 그 하늘을 봐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 앞에 the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막연한 거는요. 뭔지 몰라요. 그건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복수,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이미 다 배우신 거예요. 막연한 거 아무 의미 없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고 했죠?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앞에 일반적으로 뭘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어나 언을 쓰시면 되죠. 네, 단수에는 어나 언 쓰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복수랑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아무것도 안 써주시면 돼요. 그냥 더를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으로 보실게요. I enjoy reading a book. 저는요, 책 읽는 걸 즐겨요. 어떤 책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일반적인 책을 나는 책 읽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책이나 책 읽는 걸 즐겨요. 인데요. 만약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 딱 한 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상대방도 무슨 책인지 알아요. 그럴 때는 I enjoy reading the book. 그 책 읽는 걸 즐겨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나는 책이라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단수 앞에는 어를 써서 I enjoy reading a book 하시거나 아니면 복수를 쓸 수도 있겠죠. 복수를 쓰면 앞에 아무것도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enjoy reading books 라고 하셔도 둘 다 같은 의미인 거죠. book도 books도 둘 다 그냥 막연한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얘도 단독으로 쓰시면 돼요. I enjoy drinking coffee. 저는요. 커피 마시는 걸 즐겨요. 어떤 특정한 그 커피를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커피라는 걸 내가 좋아한다는 거죠. 막연하죠. 이럴 땐 앞에 아무것도 그냥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대명사인데 베이직에서 많이 배우셨어요. 그리고 좀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대명사가 뭐예요? 명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그런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의 일종인데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라서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경제적이기 때문에 대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대명사를 안 쓰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대명사를 쓰기도 해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예문에서 보실게요. How does Janet know Sea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닛이 션이란 사람을 어떻게 아나요? 그랬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she나 him 같은 대명사를 쓰지 않고 또다시 제닛이요. 션을 파티에서 만났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좀 어색해요. 대명사를 써서 제닛 대신에 그녀, 션 대신에 그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한국말도 그래요. 나라는 대명사 I가 있는데 가끔가다 약간 귀여운 척 하는 여자애들이 지연이 이거 먹기 싫어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죠. 그게 뭐예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한국말로 들어도 어색하죠? 나 이거 먹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굳이 지연이 이거 먹기 싫어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색해요. 경제적이지도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명사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Janet 대신에 she, 그녀가 Sean 대신에 him, 그를 파티에서 만났대요 라고 했고요. 여기는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격으로 she 했어요. her 하지 않았죠?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him 해야지 he 하지 않죠? 그래서 주격, 목적격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알고 계시죠? 사실 이미. 네, 그런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전치사 뒤에는 뭐 써요? 전치사 뒤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여기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써주시면 돼요. 전치사의 목적격.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문 보실게요. I might be late to dinner. 내가 저녁 식사에 늦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so don't wait for me. 나를 기다리지 말아요 라는 건데 for 라는 이 전치사 뒤에 wait for I 이런 식으로 주격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wait for me 라고 me 목적격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I, my, me, myself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주격이 뭔지 목적격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인터미디어트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소유격, 주격, 목적격 보셨으니까 누구누구으라는 의미를 가진 소유격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소유격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는 어떤 문장이 이건 나의 이렇게 끝날 수 없죠. 이건 나의 가방, 이건 나의 강아지, 이건 나의 침대 이런 식으로 나의 뭔지, 너의 뭔지 뒤에 항상 명사가 따라오죠. 나의, 너의, 그들의 여기서 끝나는 건 어색하겠죠. 그들의 뭐 컴퓨터, 그들의 집 이런 식으로 뒤에 항상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격이 있고 뒤에 구멍이 빵 뚫어져 있어요. 학시험에서. 그러면 명사 자리겠죠. 그쵸? 네, 이거는 우리 간만에 한번 영작을 좀 해보실게요. 명사 공부하시면서 문장을 좀 적게 다루다 보니까 영작하는 것도 좀 빠져있었는데 간만에 영작 해보실게요. 내 지갑을 못 찾겠어. 주어는 내가 내 지갑을 못 찾는 거겠죠? 따라서 주어는 I, 못 찾겠어. 그러니까 I can't find 하시면 되겠죠? 찾다가 find니까 못 찾겠어. I can't find. 뭐를? 내 지갑을. 나의 지갑. My wallet 하시면 되겠죠? I can't find my wallet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이게 없어도 나 지갑이 없어. 이러면 내 지갑이 없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겠죠. 그렇지만 영어는 말하는 사람이 다 챙겨서 누구의 지갑인지 항상 앞에 누구 건지를 붙이는 소유격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I can't find wallet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가 네 가방 안을 확인해봤니? 물어보네요. 확인했니? 확인하다. 동사 check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완료를 한번 써볼게요. 과거 시제를 써도 괜찮지만 현재 완료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너가 네 가방을 찾아봤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Have you checked? 하시면 되겠어요. Have you checked? 어디를? 네 가방 안을. 네 가방이니까 your bag 하시면 되겠죠? In your bag. Have you checked in your bag?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한국말은요. 소유격이 없어도 돼요. 가방 안에 봐봤어? 이렇게만 말해도 네 가방 안을 봤어? 라는 걸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어는 안 돼요. 영어는 빠뜨리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소유격을 꼭 챙겨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영작도 해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 소유격 다음에요. own을 붙이면 강조를 하게 돼요. 내 가방인데 너의 자신의 가방, 내 지갑인데 내 자신의 지갑 이런 식으로 없어도 되지만 들어가면 my own 하고 명사를 넣어주시면 소유를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문으로 보시면요. Does Tanya live in the dorm? dorm이 기숙사죠. 타냐라는 애가 기숙사에 사니? 라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가 no, 아니. She has her own apartment. 걔는 걔만의 이게 없어도 그냥 her apartment 하셔도 되지만 더 강조해서 her own apartment, 걔만의 아파트가 있어 라고 강조하는 거 own을 넣으면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mine, yours, theirs 같이 소유 대명사라고도 부르는 누구누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건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소유격은 누구누구으니까 뒤에 항상 명사가 따라왔죠. 나의 가방, 나의 지갑 이런 식으로 명사가 항상 따라왔지만 소유 대명사는 의미를 보시면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게 결국 이게 명사예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또다시 명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나의 것 가방 어색하죠? 나의 것 하거나 나의 가방 하거나 한국말로 해도 어색한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죠? 한번 보실게요. Somebody's phone is ringing. 누군가의 전화가 울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Oh, it's mine. 제 거예요. 이때 Oh, it's mine phone. 뒤에 mine phone 이러면 어색하죠? mine 안에 my phone 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서 mine 뒤에는 명사를 쓸 수가 없다. 누구누구의 것, 소유 대명사 다음에 명사를 쓸 수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 이 소유 대명사 안에 명사의 의미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시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 어학시험 문제로도 꽤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예문 보시면요. Your room is so clean. 네 방은 정말 깨끗하다. Mine. 내 방은요. Always messy. 항상 지저분해. 근데 이 mine이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My room이라는 거죠. 요 앞에 있는 명사를 보시면 돼요. 이 mine 안에 들어있는
명사가 단수명사인지 복수명사인지를 보시고요. 단수명사를 대신해서 쓰면 단수 취급. 그래서 mine is 단수 동사를 써주면 돼요. 이때 mine are 하시면 틀리겠죠? 그래서 무슨 명사를 얘가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단수명사를 의미하면 단수동사, 복수명사를 의미하면 복수동사. 간단하죠? Are those your children? 저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들인가요? 아이들, 이거 복수네요. 그러면 no, 아니요. 쟤네는 제 아이가 아니고요. ours. 우리 아이들, our children 이란 의미겠죠? 복수명사를 대신하니까 여기는 복수동사로 ours are at home. 우리 아이들은 집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명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게 바로 some하고 any인데요. some하고 any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전에 우리 복습을 좀 할게요. 우리의 큰 주제는 명사죠.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명사 앞에 붙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자, 명사는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 컵같이 셀 수 있는 명사와 water, 물같이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다시 한 개일 때의 단수, 여러 개일 때의 복수로 나뉜다는 거 기억나시죠? 대표적으로 컵과 water 명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때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딱 하나 있을 때, 단수일 때는요. 그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영어에 컵이란 말은 없어요. 그쵸? 앞에 뭔가는 붙었어야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한 컵이라고 말을 하려면 어나 언 쓰시면 됐었죠? 여기는 컵,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써서 a cup이라고 해야지 컵이란 말은 없었어요. 이처럼 일반적인 걸 말할 때 하고 단수를 쓸 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복수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앞에 아무것도 안 쓰고 단독으로 cups, water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말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수 아니면 복수나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독으로 쓰면 됐고요. 그런가 하면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그거라고 말을 할 때는 앞에 그라는 의미의 the를 썼으면 됐죠. 이처럼 the 같은 경우는요. 단수, 복수,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함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는 어나 아무것도 안 쓰면 됐고요. 구체적인 거, 명확한 거, 특정한 거에는 the를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요. 몇몇, 약간이라는 의미로 일부, 수나 양이 좀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바로 some과 any를 쓰시면 돼요. 몇몇, 약간, 또 좀 이런 정도의 의미로 some이나 any를 쓰시면 되는데 몇몇, 몇 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 있는데 몇 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some과 any는요. 단수하고는 쓰이지 않고요. 복수나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쓰여요. 다시 some과 any는 단수 앞에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요. 수나 양에 대해서 말할 때 몇 개 있어요? 좀 있어요니까요. 복수나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때 몇몇, 약간이라는 이 개념은요. 많다는 것도 아니고요. 적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상식적인 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양이라는 건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물이 좀 있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양. 만약에 컵이 아니고 욕조예요. 욕조에 물이 좀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물의 양은 좀 더 많아지겠죠. 아니면 웅덩이가 있는데 물 웅덩이에 물이 좀 고여있네 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양. 고무줄이에요. 이만큼의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만큼의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상 상식적인 양, 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쓰게 되는 건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some과 any는 복수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some people, some flowers, any people, any flowers 복수죠. 복수와 함께 쓰이거나 some money, some information, any money, any information 같이 셀 수 없는 명사랑 함께 쓰여요. 오늘 첫 번째로 배우실 표현은요. 많다, 명사가 있긴 있는데 많이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many 하고 much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many, much, 둘 다 많은 이라는 의미예요. 둘 다 의미가 똑같으면 둘 중에 그냥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왜 둘 다 쓸까요? 둘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둘 다 쓰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many는요. 셀 수 있는 명사하고만 쓰여요.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요. 단수는 한 개인데 한 개를 많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복수하고만 쓰여요. 단수하고는 당연히 의미상 쓸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 much는요. 셀 수 없는 명사하고만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시를 좀 보시면 many rooms, 많은 방들, 복수네요. many postcards, 많은 엽서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수명사랑 함께 쓰이고 있고요. much space, 많은 공간, 공간은 셀 수 없는 명사고요. much time, 많은 시간, 시간도 셀 수
없는 명사죠. 이처럼 much는요, 셀 수 없는 명사랑 쓰여요. 여러분, 어떤 명사를 보셨을 때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를 알아야지 many를 쓸지 much를 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같이 바로 영작을 좀 해보실게요. 우리 기숙사의 많은 방들이 지금 비어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우리 기숙사의 많은 방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리고 지금 비어있어요. 여기가 동사구가 될 건데요. 주어, 많은 방들, 여기 있네요. Many rooms 하시면 되겠죠? Many rooms, 많은 방들은 많은 방들인데 어떤 많은 방들? 우리 기숙사에 있는 많은 방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거예요. Many rooms, 우리 기숙사에 있는 in our dorm 해주시면 되겠어요. 많은 방들은 많은 방들인데 in our dorm, many rooms in our dorm. 주어가 완성이 됐네요. 우리 기숙사에 있는 많은 방들이 비어있다 라는 동사가 영어에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는 이라는 empty라는 형용사만 있어요. 따라서 empty가 여기 오면 동사는 없는 게 되죠. 이럴 때 비동사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수니까요. 복수 동사 쓰셔서 are empty now 해주시면 되겠네요. Many rooms in our dorm are empty now. 우리 기숙사에 있는 많은 방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너의 차에 많은 공간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어는 뭐예요? 너의 차예요? 너의 차에 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요. 너의 차가, 너의 차는 이런 식으로 주어로 쓰이진 않았어요. 따라서 얘는 주어가 아니고요. 사실상 이 문장의 주어는 없어 보이죠. 이거 저 뒤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요. 무언가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There is, there are로 주어, 동사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있니, 없니 할 때는 there is, there are 써주시면 되는데 뭐가 있니 물어보는 거냐. 많은 공간이 있니? 공간 셀 수 없어요. Much space 셀 수 없어요. 그러면 there is, there are 중에 셀 수 없는 거니까요. 셀 수 없는 건 단수 취급하니까 there is를 써주시면 돼요. 네, 있니? 물어보는 거니까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is there much space 써주시면 되겠죠? Is there much space? 어디에? 너의 차에 in your car 해주시면 되겠네요. Is there much space in your car? 너의 차에 많은 공간이 있니? 이렇게 한번 영작해 보셨고요. 형용사 저희 책에 보시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특징을 설명해주는 단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을 통칭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학생이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선생님이라고 하죠. 학생, 선생님 전부 사람이고요. 사물은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사진을 찍을 때 쓰는 도구를 이름을 붙여서 카메라라고 하죠. 이처럼 카메라, 학생, 선생님 전부 다 사람, 사물. 뭐냐면요. 문법 용어로 말을 하자면 이건 결국 명사예요. 명사. 무언가에 이름을 붙여서 이름 명사를 써서 명사라고 말을 하죠. 명사의 상태 또는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게 형용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형용사는요. 기능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기능이냐면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noun, n으로 나타내 볼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딱 한 가지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사, 학생, 학생은 학생인데 똑똑한 학생,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유능한 선생님,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새로운 카메라 이런 식으로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단어들, 똑똑한, 유능한, 새로운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똑같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방금 했죠? 똑똑한 학생, 유능한 선생님.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보시면요. 카메라,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a new camera, 새로운 카메라 아니면 a small camera, 작은 카메라 이런 식으로요.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 작은 카메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문장으로요. 그 카메라는요. 새 거예요. 그 카메라는 작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새로운 카메라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카메라는 새롭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기 때문에 딱히 뭐가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the camera is new, the camera is small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형용사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다.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기능 딱 하나가 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기능은 하나지만요. 문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3개예요.
첫 번째는요. 방금 보셨듯이 명사 앞에서 꾸밀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새로운 카메라, 똑똑한 학생 이런 식으로 명사 앞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요. Tom is my neighbor. 탐은요. 나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he is a nice person.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 사람이라는 명사 앞에서 nice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Would you like some hot tea? 라고 되어 있네요. Would you like 몇 번 설명을 드렸죠? Would you like 뒤에 이렇게 먹는 게 나오면 그걸 드시겠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Some hot tea. 뜨거운 차를 좀 드시겠어요? 인 거죠. 차는 차인데 뜨거운 차. hot이요. tea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명사 앞에 나온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명사 앞자리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사 뒤에도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사가 아무 동사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동사냐면요. be, 뭐뭐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의미의 비동사 아니면 get은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다, 받다, 이해하다 의미가 정말 많은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뭐뭐 해지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추워지다, 화가 나게 되다 라는 의미로 이 형용사한 상태로 되다 become도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해지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ing 같은 경우는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일반적인 동사들은 공부하다, 먹다, 자다 혼자서도 의미가 좀 독립적이죠. 근데요. he is, 그는 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동사들 자체로는요. 큰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요. 그는 해지다, 뭐 해지다, 뭐 날씨가 따뜻해지다 아니면 뭐 더워지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지는 건지 형용사로서 상태를 말해줘야 되고요. 뭐가 된 건지 뭐처럼 보이는 건지 정보가 덧붙여져야 완벽하게 되는 얘네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한 동사들이에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요. 뒤에 있는 단어를 연결만 해준다. 별 큰 의미는 없고 연결만 해준다고 해서 얘네를 뭐 영어로 연결하는 거죠. linking verbs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동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얘네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요. 뒤에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형용사가 따라와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라는 거예요. 예문 보시면요. The weather is getting. 날씨가 뭐뭐 해져요. 이렇게만 말하면 뭐 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뭐 해지는 건지 뒤에 형용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 weather is getting cold. 날씨가요. 추워지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추운 건 뭐예요? 추운 건 결국 날씨죠. 날씨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건 그대로예요. 동사 뒤에 나왔다고 해서요. 동사를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추운 건 결국 날씨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동사 뒷자리에 나와도요. 형용사의 역할은 그대로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It'll be winter soon. 곧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구요. 그 다음에 Angela seems tired. tired. 배우시게 될 그런 형용사인데요. 얘는 피곤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엔젤라가요. 피곤해 보여요. 엔젤라는 보여요. 이렇게만 하면 의미가 좀 불충분하죠. 엔젤라는 피곤해 보여요. 뒤에 명사가 따라왔는데요. 여러분 피곤한 건 누구예요? 엔젤라죠. 마찬가지죠.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한 동사들, 비동사가 아주 대표적이죠. 비동사를 대표로 하는 이런 동사들 뒤에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먼저 형용사. 문장 속에서요.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뭘 꾸며줬죠? 그렇죠.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딱 한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 부사는 어때요? 부사는 딱 한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형용사가 담당하고 있는 명사를 빼고 전부 다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되긴 하겠지만요. 동사만 수식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꾸며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사인데요. 이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요. 문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딱 3가지 자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3가지 자리인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는 바로 명사 앞자리죠. 학생은 학생인데 똑똑한 학생, smart student. 그 다음에 뭐 집은 집인데 큰 집, big house. 가족은 가족인데 큰 가족, 대가족, large families. 이런 식으로 명사 앞자리에 나와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동사 뒤에 나와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동사들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동사들이 있었죠. 비동사를 대표로 해서요. 이 동사들의 특징은 뭐였나요? 이 동사만 가지고는요. 어떤 의미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의미를 완성시켜줘야 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었죠. 비동사 말고도요. get도 있었고요. seem도 있었고요. 또 become 같은 동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뒷자리에 나와서 형용사가 그렇지만 명사를 수식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또 다른 동사 한 그룹이 더 있었죠.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바로 look이나 sound, smell 같은 우리의 감각과 관련된 동사들이라고 해서 감각동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셨어야 되는 건요. 항상 이 동사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의미에 주의를 하셨어야 했어요. look이요. 보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보다라는 의미일 때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동사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주어, 결국 명사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오게 된다는 거였어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부수적인 아이다 보니까요.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좀 다양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죠. 어디 나올 수 있었냐면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동사 뒤에 나오게 되는데 부사가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그렇지만 문장 속에서 쓸 수 없는 한 가지 자리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어요. 어떤 자리였어요? 동사, 목적어 요 사이 이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서 부사가 수식을 하기도 하는데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아니고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부사가 수식을 하게 되면요. 그 앞에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different, 다르긴 다른데요. 완전히 달라요 라고 완전히라는 부사가 다른 이란 형용사를 꾸미려면요. totally different 이런 식으로 different라는 형용사 앞에서 totally라는 부사가 꾸며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문장 가장 앞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자리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셨고요. 네, 요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 한번 예문으로 좀 보시도록 할게요. look 다음에는요. 절대로 항상 형용사가 나온다고 그냥 확 외워버리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부사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의미를 생각하시고요. 개념을 그냥 이해를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look이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이다. 가만히 있는데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일 때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지만 look이요. 만약에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요. 이때는 동사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의미일 때는요. 부사가 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문으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예문부터 보시면요. I think I'll get some of these grapes 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때 여러분 이 get은요. 여기 있는 이 get이랑은 완전히 또 의미가 다른 동사예요. 이 get은 사다, buy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동사가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자꾸만 단순하게 외우지는 마세요. get이요. 뭐뭐 해지다, 뭐 추워지다, get cold 그런 의미일 때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지만 이때는 뭐뭐 해지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뭘 사냐? Some of these grapes. 이 포도들 중에 약간을 내가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They look fresh. 포도가요. 포도가 뭘 볼 수 있어요? 없죠. 포도는 가만히 있는데 신선하게 보이는 거죠. 신선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자리에 부사를 쓰고 싶어요. They look freshly. 신선하게 보여.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선한 건 뭐예요? 신선한 건 결국 포도죠. 포도는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죠. 따라서 이 자리엔 형용사가 나와줘야 돼요. 즉 뭔가를 보려고 동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사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look directly. look 다음에 이렇게 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의미는 보다겠죠. 의지를 가지고 보는 동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보는 건 보는 건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문장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n some cultures, 몇몇 문화하에서는요. It's rude, 무례해요. 뭐가 무례하냐면요. To look directly, 직접적으로 바로 쳐다보는 게 무례해요. 어디를 쳐다보는 거냐면요. Into other people's eyes, 다른 사람들의 눈을 직접적으로 똑바로 응시하는 건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의미에 따라서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부사가 오기도 하니까요.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라고 말을 해볼게요. 여기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 배낭이요. 이 여행 가방보다 더 작죠.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배낭이 더 비싸죠. 더 작은, 더 비싼.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The backpack is, 배낭이요. 더 작은, 작다라는 것은 작은이란 small이라는 형용사를 쓰시면 되죠. small이라는 형용사 뒤에 er 붙이셔서요. smaller 하시면 돼요. The backpack is small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배낭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더 비쌉니다 라고 하시려면요. 비싼, expensive라는 형용사가 있죠. expensive 같은 경우는요. 단어가 좀 길어졌어요. 이렇게 긴 경우에는 뒤에다가 er 붙이시는 게 아니고요. 앞에 more 붙이셔서 more expensive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비싼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처럼 더 뭐뭐한, 뭐뭐하게라는 것은요. 뒤에 er 붙이거나 앞에 more 붙이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짧은 단어는 뒤에 er 붙이고요. 긴 단어는 앞에 more를 붙이게 되는데 언제 er 쓰고 언제 more 쓰는지 저희 교재에요. 표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 이 형태가 낯서신 분들은요. 교재 보시고 표 보시고 꼭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이처럼 밑에 더 뭐뭐한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무엇보다 더 뭐뭐한 것인지 비교하는 대상을 언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than이라는 표현이요. 비교급하고 짝꿍처럼 함께 많이 쓰여요. 비교급 뒤에는 than이 나오게 되고요. 더 뭐뭐한 이란 의미의 반대로 덜 뭐뭐한 이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는요. less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덜 뭐뭐한 건지 비교 대상 언급해 주시려면 똑같이 less 뒤에 than 써주시면 돼요. 비교급은 내용이 이 정도이고요. 더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같이 바로 영작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We like our new sofa. 우리는요. 새로운 소파를 샀는데 그 소파가 마음에 들어요. 왜요? 더 크고 더 편안하다. 말씀해 보실게요. 영어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우리의 새로운 소파인데요. 앞문장에 나온 거 굳이 반복할 필요 없죠. 대명사 is로 받으셔서 주어 동사 자리 채워주시면 it 해주시면 되고요. 더 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는 big이고요. 더 큰 하려면 bigger 뒤에 er 붙여주시면 되죠. It's bigger. 그리고요. 더 편안해요. 편안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여러분들 뭐 알고 계세요? comfortable 이런 단어가 있죠? comfortable 단어가 좀 길어졌네요. 그럼 이때는 앞에 more 붙이셔서 more comfortable 해주시면 되는 거죠. It's bigger and more comfortable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해보실게요. 데니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나이가 많은은요. 형용사 뭐 쓰시면 돼요? old 쓰시면 되죠. old인데 더 많니? older 해주시면 되고요. 주어는 데니니까 is than older 해주시면 되고요. 너보다 뭐뭐보다 than you 해주시면 되겠네요. is than older than you 라고 했더니요.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아. 여기 더가 빠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려면요. 뭐뭐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요. 일단 I think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I think. 주어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으니까요. He is. than을 그 대명사 he로 받으셔서 I think he is 더 어린. 어린은 young, 더 어린은 younger 하시면 되죠. I think he is younger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영어의 문장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2개, 동사 2개씩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여기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대시라는 게 있죠. 그 대시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지금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어요. I think he's younger. 나는요. 그가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려면 나보다 than me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실게요. How's your new job? 당신의 새로운 직장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Good.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예전 일보다 스트레스가 덜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어는 뭐예요? 나의 새로운 직장이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죠. 나의 새로운 직장. My new job 이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new job 앞문장에 나왔으니까요. 뭔지 아는 거니까 또 대명사로 받아서 it is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덜 한 거네요. 스트레스를 주는 이란 형용사는요. stressful 하시면 돼요. stressful인데요. 단어가 좀 길어졌어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줘요 하려면 more stressful 하면 되겠지만 덜이니까요. less를 쓰시면 되겠죠? less stressful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It's less stressful. 뭐보다? 예전 일보다 또 than 나와야겠네요. 비교 대상이 나왔으니까 than 나의 예전 일보다 my old job이라고 old를 쓰시면 돼요. my old job 하셔도 되고요. job 반복하기 싫으면 대명사 one으로 받아서 than my old one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연습 한번 해보셨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말로 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요. 이렇게 ER이랑요. more를 둘 다 같이 써서요. more, bigger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죠? 막상 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more, faster 이런 식으로요. 비교급 두 개를 다 써버리시는데 둘 중 하나만 쓰셔야죠. les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단어가 길어지면요. more, less stressful 이렇게 말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ER이랑 같이 써서요. less, bigger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less는 덜하다는 거고요. ER은 더하다는 건데 의미상 맞지 않죠? 같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요. more, less랑 ER 둘 다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